안녕하세요. 복구 평생학습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로 제2의 월급 만들기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할 텐데요. 주된 내용은 다양한 수입 방법 중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블로그 체험단이란 무엇인지, 블로그 체험단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번째로 블로그 체험단의 진행 방식과 마지막으로 블로그 체험단 성장 확률을 높이는 팁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블로그 체험단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블로그에 리뷰를 작성해주는 활동을 뜻하는데요. 블로그 체험단은 아마 블로그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블로그 체험단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블로그 체험단을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는데 방문자 수가 많지 않아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정말 낮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블로그 체험단은 파워블로거만 할 수 있고 또 방문자 수가 많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들은 정말 많고 방문자 수가 100명이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체험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라면 이 블로그 체험단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블로그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체험단을 신청해서 가시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 블로그 체험단은 수익을 직접적으로 낸다기보다는 지출할 수 있는 돈을 아낀다는 더 측면이 큰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년 동안 이 체험단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걸 해봤을까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제공받았더라고요. 매달 그럼 30만 원 정도 나가는 비용을 이 블로그 체험단으로 아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방문자 수가 100명이 안 되었어도 이 블로그 체험단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블로그 체험단의 이제 몇 가지 장점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블로그 체험단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군이 정말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이 체험단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신청해서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블로그 체험단을 잘 활용하면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면서 이제 돈을 아낄 수 있는 측면이 정말 큰데요.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또 지원금으로 또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볼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장점으로는 나는 직장인이라서 너무 바빠서 이런 체험단 갈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사용하는 체험단이 아닌 이 배송만 받아서 체험단을 진행할 수 있는 배송 체험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신청을 해서 제 집으로 배송받아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이라도 이런 배송 체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블로그 체험단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쪽지나 메일을 통해 직접 연락이 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식은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가 뭐냐면 이 블로그와 광고주 사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에요. 왜냐면 사장님들이 사실 블로거분들을 한 분씩 다 연락하면서 모집하고 또 그 사람이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 또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사장님들이 이런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에 의뢰를 하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는 사장님이 주신 정보로 체험단 사이트에 정보를 올리고 블로거분들은 그 정보를 보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로거를 선정을 하고 리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과정은 이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떤 체험단 사이트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정해진 건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트마다 올라오는 제품도 기업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찾아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레뷰라는 사이트인데요. 블로그 체험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품의 카테고리도 다양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만한 기업들의 제품도 이 레뷰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레뷰 사이트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레뷰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인데 카테고리를 보면 맛집뿐만 아니라 뷰티, 숙박, 문화 배달, 테이크아웃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시니까 저는 맛집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맛집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체험단이 나와요. 레뷰에서는 지금 보시면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천히 살펴보면은 확실히 블로그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다양한 맛집 중에서도 이 보시면 지역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지역을 광주로 하고 어떤 체험단이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공 내역을 보면은 3만원 자유이용권, 술, 음료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만원을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이 가게에서는 술과 음료를 제외한 메뉴에 한해서 3만원을 무료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3만원 이상으로 메뉴를 주문을 했다면 그 외의 것은 이제 추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제 체험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단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검색 키워드라는 건데요. 이 검색 키워드는 블로거 분들에게 이 키워드로 글을 써주세요 라고 저희한테 주는 키워드예요. 그런 블로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동명도 고깃집 어디 괜찮아요 라고 글을 쓰거나 첨단에 어디 고깃집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체험단으로 많이 갔다 왔지만 나중에 글을 쓸 때 보면은 대체 이 키워드는 왜 준 거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키워드도 이렇게 왜냐면 한 달에 검색 수가 그 키워드를 조사를 해보니까 1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게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보게 하려고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건데 한 달에 10명도 검색을 안 하는 키워드로 홍보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왜 이런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키워드는 사장님이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 마케터가 주거나 광고주가 하는 키워드인데요. 지금 이 키워드가 여기에 나온 이런 키워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예시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키워드 많이 검색할 것 같으니까 이 키워드를 해주세요 라는 건데 실상 검색을 해보면 10명도 안 나와요. 그럼 돈은 돈대로 쓰는 거고 홍보 효과는 또 크게 늘릴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라면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키워드를 이렇게 돈을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키워드를 지금 이곳에서는 5개를 주었네요. 근데 보통 이런 블로그 체험단에서 키워드를 5개에서 많게는 또 7가지 주는 편인데 이 키워드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골라서 글을 작성하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5개의 키워드 중에서 한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야 내 블로그의 방문자 유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블로그 체험단에서는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험단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체험단이다 하면은 여기 이제 신청 기간이 있어요. 신청 기간을 이제 확인을 하고 또 방문 기간까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은 나중에 선정이 되었을 때 또 따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연락을 통해서 이제 체험단을 이제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뷰 사이트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신청 인원과 선정 인원을 봐가면서 체험단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에서 원하는 선정 인원이고 근데 이 가게에 신청을 48명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선정 인원이 10명인데 19명이 신청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경쟁률은 2대1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라면 경쟁률이 높지 않은 체험단에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인원과 선정 인원을 봐가면서 경쟁률이 높지 않은 체험단에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경쟁률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메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뷰라는 사이트 자체가 이미 블로거들한테 유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률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똑같은 레뷰 사이트 안에 있는 체험단이라도 만약에 이 강남에 있는 일반 분식집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어요? 당연히 레스토랑에 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분식은 우리가 평소에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지역 안에서도 그 메뉴가 분식이냐 아니면 레스토랑이냐에 따라서도 이 신청률이 천차만별이고 같은 지역이라도 번화가에 있는 체험단이 있고 번화가가 아닌 쪽에 이렇게 체험단 모집 글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접근성은 좀 더 이 번화가가 아닌 쪽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는 체험단이라도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경쟁률도 다르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뷰 서비스에는 배송단, 체험단도 당연히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제품 카테고리 안에 있는 전체를 눌러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품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제품을 눌러서 보면은 뭐 생활, 유아동, 디지털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고 한번 내가 이걸 원한다 싶으면은 캠페인 신청하기를 해서 집으로 배송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체험단도 있습니다. 다만 방문 체험단에 비해 경쟁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신청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체험보다는 당연히 기본 경쟁률이 높고 또 많으면 이게 7대1에서 높으면 10대1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이 기자단 카테고리예요. 사실 이거는 다음 강의인 원고료 기자단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레뷰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만 제공받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게 기자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캠페인을 소개를 하고 여기 보면은 13,000포인트가 있죠? 그럼 13,000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포인트가 1만 포인트 이상이면은 이거를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단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용돈벌이를 해보고 싶다면 기자단 카테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레뷰라는 사이트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이 레뷰 사이트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뭐 서울오빠라든지 시온뷰라든지 다른 사이트들도 한번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들어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 외에도 쪽지나 메일로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봉선동 맛집, 봉선동 카페를 다녀와서 후기를 올렸는데 그 근처에서 관련된 체험단 마케터들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근처 식당 사장님들도 이제 리뷰를 살펴보고 후기를 잘 썼다고 한다면은 이제 댓글에 이제 달아주세요. 우리 식당도 와서 한번 글을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쪽지를 남기시거나 아니면 마케터 분들이 저에게 문의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는데요. 쪽지나 메일을 통해서 오는 방식의 큰 특징은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보다는 당첨될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쪽지를 보내냐면 사장님들이 직접 찾아보고 쪽지를 보낸 경우도 있지만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 중에서도 남들이 모를 만한 신생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담당자분들이 이 모집을 위해서 블로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쪽지를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정될 확률이 이제 높아지죠. 두 번째는 이미 네 블로그를 봤을 때 한번 다른 블로그를 걸러서 요청을 했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체험단보다는 이렇게 쪽지를 통해서 오는 게 저 갈게요 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선정 확률도 높기에 내가 관심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쪽지나 메일이 왔다면 여러분들이 괜찮다면은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해보고 와라 라고 이제 말을 했을 때 가장 물어보는 질문이 블로그 체험단 갔다 오면은 무조건 좋은 리뷰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아서 블로그 체험단을 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도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방문을 하고 리뷰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여기 갔다 왔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게 써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제 먹고 와서 너무 심하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정말 맛없다. 다시는 안 가겠다. 이렇게 쓰기는 힘들잖아요. 저는 그럴 때에는 이제 돌려서 말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갔는데 이거는 괜찮았지만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나는 괜찮았는데 남자친구나 안 괜찮았다라고 이렇게 돌려서라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다음에 오게 되면은 이 메뉴보다는 이걸 좀 더 시켜볼 것 같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선택을 유도할 수 있게 돌려서라도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리뷰만 써주실 필요는 없고 사실 우리가 리뷰를 볼 때도 너무 좋은 말만 있으면 딱 봐도 광고 같잖아요. 그거를 다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말만 써줄 필요도 없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테이블 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함께 언급해 주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만 써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블로그 체험단을 신청해 보시려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선정 확률을 높이는 팁을 전달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관련된 글을 먼저 포스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이패드 보호 필름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리뷰를 찾아볼까요? 당연히 아이패드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리뷰를 찾아보고 또 그분들에게 제 제품도 한번 써보고 리뷰 남겨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받고 싶은 제품군이 있다면 미리 관련된 제품으로 리뷰를 해놓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게 될 때 내가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 담당자라면 어떤 것을 확인할까요? 예전에 썼던 글을 지표로 이 블로거는 글을 꼼꼼하게 쓰네. 이 사람은 생각보다 글을 대충 쓰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방문자 수가 적더라도 관련된 제품의 글을 꼼꼼하게 쓰네. 선정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꼼꼼한 리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미리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리뷰를 꼼꼼하게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팁은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 같은 유명한 사이트보다는 남들이 모를 것 같은 틈새에 끼어 있는 안 유명한 사이트 위주로 신청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좀 전에 소개해드릴 레뷰는 웬만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경쟁률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새로 생긴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나 남들이 모를 것 같은 사이트 위주로 살펴보면은 이제 그만큼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제가 신청을 하면 당연히 선정될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 분들이라면 일단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해보시고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체험단 사이트들은 이제 사실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도 많이 나와요. 체험단 사이트들은 사실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블로그 체험단 활동은 어떤 활동이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정 확률을 높이는 팁에 대해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으로 한번 원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글을 먼저 포스팅하는 것과 또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는 거, 이거를 제가 미션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원고로 기자단과 이제 제휴 마케팅인 애드포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